네, 안녕하세요. 코난과 김편의 오디오월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영국의 대표적인 오디오 메이커 코드 일렉트로닉스의 인티앰프를 리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코드 일렉트로닉스 하면은 유추할 수 있듯이 앰프나 디지털 소스기기 이런 쪽 전문 메이커입니다. 1989년도인가 설립이죠. 예. 그 당시에 이제 존 프랭스라는 인물이 원래 이제 우주항공 쪽 그쪽에 근무했었던 그런 사람인데 그분이 이제 오디오 메이커를 설립해서 앰프를 만들기 시작했었죠, 원래. 예. 김편님도 코드 브랜드에 대한 좀 여러 가지 경험이 있으시죠? 그렇죠. 지금도 코드 휴고 M 스케일러를 좀 쓰고 있고요. 네. M 스케일러 없는 디지털 음은 지금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네. 저한테 지금 최적화된 상태라고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작년에 이제 울티마 시리즈 이제 리뷰를 하면서 존 프랭스와 이메일로 인터뷰를 했던 게 좀 기억에 남고요. 예. 그러면서 왜 코드가 SMPS를 쓰는지 그리고 모스펫을 쓰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평소 궁금했던 거를 막 물어보고 친절한 답변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이 코드 일렉트로닉스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 존 프랭스가 설립은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 앰프 쪽 말고 디지털 소스기기 쪽은 또 한 명의 이제 엔지니어가 좀 이끌어가고 있죠. 록 와츠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소스기기가 정말 유명해요. 저는 이렇게 DAC64 이런 DAC들 처음 들어봤을 때 정말 깜짝 놀랐던 게 무대가 정말 입체적이고 악기 정의감 이런 게 그 당시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획기적인 사운드를 내주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죠.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을 해왔고 2010년대 이때까지 코드 DAC 쪽은 정말 적수가 없었어요. 네. 딱 들어보면은 이 방안이 확 밝아지는 느낌까지 들 정도였으니까 정말 이 디지털 쪽의 이 코드의 기세가 정말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제 DAC64 그 이후에 뭐 QBD76 그다음에 뭐 지금의 데이브 플래그십도 있고 그 외에 이제 중간에 이제 휴고 시리즈들 런칭을 하고 지금은 이제 포터블 쪽에서도 아주 재밌는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알고 보면은 코드 일렉트로닉스는 원래 정말 시작부터 지금까지 앰프 쪽에 대해서 정말 독보적인 그런 회사긴 해요. 근데 앰프 쪽이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신제품이 나오긴 했지만 이제 MK2 뭐 이런 버전들이었고 오랫동안 그 라인업을 유지해 오다가 몇 년 전에 이제 울티마 라인업을 정말 오랜만에 내놨죠. 처음에 나왔을 때 셰시도 다 바뀌고 내부 구조, 뭐 내부 설계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혁신이 좀 있었는데 그러니까 전체적인 구성은 항상 비슷합니다. 이런 식으로 만드는 메이커가 그렇게 흔치 않은데 그러니까 증폭 쪽에서는 모스펫을 쓴 AB 클래스 AB 증폭을 전원부는 스위칭. 그 코드 일렉트로닉스가 또 스위칭 그 전원부로 그게 트레이드 마크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좀 전에 코라님이 말한 게 그 울티마 시리즈잖아요. 그게 이제 2018년에 나오면서 디자인 혁신뿐만이 아니라 아까 그 SMPS하고 모스펫 출력단 구성 그 전통은 유지를 하되 처음으로 이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은 듀얼 피드 포워드 에러 커렉션이라는 그 서킷을 처음으로 도입을 하면서 울티마 간판을 딱 건 거예요. 그리고 나서 프리앰프 막 쭉 나오다가 2023년 그러니까 작년에 처음으로 울티마 시리즈의 최초의 인티앰프가 나온 게 바로 이 모델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울티마 시리즈에서 최종으로 나온 울티마 인티그레이티드 앰플리파이어 이 제품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디자인이나 이런 것부터 좀 살펴보죠. 전체 셰시는 프리3. 그렇죠. 그거랑 거의 유사해요. 그렇죠. 특히 앞에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 노브 구성이라든지 색깔 바뀌는 거, 디자인 이런 거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코드 일렉트로닉스의 대표적인 뭐 인티앰프들 뭐 2600도 있었고 2800도 있었고 최상급으로는 CPM 뭐 3350 이런 앰프들이 있었는데 그거와는 완전 모양이나 뭐 이런 것들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풀 알루미늄 항공 등급의 알루미늄 셰시로 만들어졌고 이전에 그런 인티앰프보다는 약간 슬림하긴 한데 무게는 상당히 무겁습니다. 그렇죠. 이게 완전 알루미늄 굉장히 두꺼운 거를 가공을 해가지고 그리고 그 앞쪽에 이제 중앙에 이제 파워 버튼이 있고 이게 파워 버튼이에요. 처음에 그 스탠바이 상태에서는 빨간색, 그 다음에 버튼을 눌러서 켜면은 처음에는 녹색이었다가 조금 지나면 파란색으로 바뀌더라고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휴고 M 스케일러도
그 입력도 이제 색깔로 이제 기억을 해야 돼요. 처음에는 그죠. 못 외웠었는데 지금은 USB는 흰색, 네. 동축은 노란색 이렇게 기억이 날 정도인데 가디자인을 앞장 세우다 보니까 그 흔한 글자를 생략을 하니까 네. 다 색깔로만 구분을 하는데 이게 좀 호불호가 갈릴 수가 있는데 예. 직접 써보면은 예. 정말 재밌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쓸 때 리뷰 때문에 쓸 때 항상 이렇게 색상표를 항상 앞에다 놓고 이렇게 썼던 기억이 나요. 이게 샘플링 레이트 이런 게 구분하기 진짜 힘들더라고요, 약간. 그렇죠. 그거는 옆에 놓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 나이 들수록 혼잣말이 많아진다 그러잖아요. 그래갖고 그러면 표를 옆에다 놓고 가만히 있어보자 이렇게 찾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 코드는 참 독특한 것 같아요. 네, 그런 코드의 색깔놀이가 이제 앰프 쪽에서도 그렇죠.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좌측에 있는 요 노브가 이제 볼륨 노브인데 특이하게 돌리면은 볼륨 꽉 누르면 이제 입력이 바뀌는 그런 시스템이고, 그러니까 입력에 따라서 색깔이 바뀝니다. 이것도. 그렇죠. 예. 좀 딱 기억나는 거는 외우셨죠? 예. 인풋 입력이 1이 레드, 2번이 옐로우 그렇게 되고 이제 3번이 그린, 4번이 블루. 이걸 어떻게 외웠죠? 학력고사 시절에 더 긴 것도 외웠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빨간색하고 그다음에 지금 가운데 이제 파워 버튼은 이제 파란색으로 바뀌고. 그러니까 이거 참 재밌고 위에서 보면은 그 이제 통풍구가 있는데 시면을 좀 보는 듯한 아니면 이제 항공 사진을 보는 것처럼 진짜 이 겉모습이 좀 미래지향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존 프랭스가 우주항공 쪽에 근무해서 그런지 약간 우주적인 뭐 이런 디자인들 이런 것들을 많이 차용을 합니다. 보면은 DAC 같은 경우도 안에 회로가 쫙 비쳐 보이는데 거의 우주나 도시 야경을 보는 듯한 약간 그런 느낌들 많이 살려놨고, 전면에 우측에 있는 요 노브는 좌우 밸런스, 채널 밸런스 조정을 할 수 있고 AV 바이패스 입력을 받아요. 그거 세팅할 때 또 요 노브를 활용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쪽으로 가면은 여러 가지 이제 입력단이 있는데, 입력단이 RCA가 3조, XLR은 이렇게 2조가 있는데 하나는 라인 입력이고 한 조는 AV 바이패스 입력. 그러니까 홈시어터 AV 리시버에 이제 입력단을 이제 받아가지고 그 메인 스피커로 증폭해서 이제 들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프리아웃 별도의 이제 파워앰프 붙여서 쓰실 분들이 있으실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출력도 XLR 한 조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코드 제품들을 많이 겪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레그 다리가 좀 인상적이죠. 그러니까 위에다가 똑같은 사이즈의 앰프나 뭐 소스기기를 이제 올려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데이브는 좀 작잖아요. 그래서 그걸 올려놓을 수 있는 또 보조기구를 해갖고 데이브까지 딱 올려놓을 수가 있는 건데 참 기상천외한 것 같아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내부 설계가 어떻게 돼 있나 이런 부분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게 임피던스 8옴에서 125W 출력을 내주는 인티 앰프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코드는 항상 이제 스위칭, 전원부는 스위칭 방식 SMPS로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증폭 쪽은 모스펫을 사용을 해요. 일반인들이 이렇게 처음 보면은 이거 클래스 D 아닌가?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알고 보면은 클래스 AB 증폭이고 거기다가 바이폴라도 아니고 모스펫을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 모스펫을 사용하는데 약간 기존의 뭐 네거티브 피드백이나 이런 것도 사용하지 않고 좀 특이한 그 방식을 사용해요. 보니까 듀얼 피드 포워드. 그 듀얼 피드 포워드라고 찾아보면은 이게 되게 오래전에 개발은 됐었더라고요. 영국 에섹스 대학의 뭐 헥스포드 박사가 처음에 고안을 하고 그 이후에 또 벨 연구소에 바쿠델 박사가 좀 더 진화시켜가지고 고안한 이런 기술인데, 원서로 이제 오디오 이론을 공부하는 책이 있는데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약간 갈색 표지 이렇게 두꺼운 책인데 딱 봤더니 그 저자가 바쿠델이었어요. 진짜 이쪽 바닥에서 유명하신 분이구나 해갖고 거기에도 이 듀얼 피드 포워드 에러 커렉션 내용이 있어요. 그래갖고 유레카를 외쳤었는데, 그러니까 듀얼 피드 포워드 에러 커렉션인데 여기에 그 모든 게 다 담겨져 있어요. 말이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지금 코드가 계속해서 1989년 회사 설립 때부터 출력단에 모스펫을 썼는데 다른 건 다 좋은데 뭐 음악성이라든지 뭐 이런 건 다 좋은데 클래스 AB면은 특히 푸시풀이잖아요, 얘네가. 푸시풀, 그러니까 증폭 소재와 교차 구간에서 그 디스토션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얘가 이제 바통을 터치를 해야 될 때 예. 빨리빨리 바통 터치가 되는데 예. 바통 터치를 하는 순간에 순간적으로 자기 에너지를 확 끌어올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흔히 이제 트랜스 컨덕션, 예, 트랜스 컨덕션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전류 증폭률이에요. 예. 그러니까 입력 전압이 들어왔을 때 얼마나 빠르게 전류를 출력하느냐, 이 비율인데, 바이폴라는 이게 좋은데, 예. 모스펫의 가장 큰 단점이 이 전류 증폭률이 떨어진다. 네. 그러니까 교차 순간에 이게 에러로 본 거예요. 예. 코드에서. 예. 그래서 이거를 이 교차 구간에서 전압이 떨어지는 이 전압 강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방법으로 도입을 한 게 듀얼 피드 포워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피드백은 뒤로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피드 포워드는 앞으로 간다는 얘기인데 앞으로 가는 회로가 예. 두 개라는 뜻이 그렇죠. 되는 거죠. 그러니까 듀얼 피드 포워드다. 예. 그러니까 요약을 하면은 네거티브 피드백 회로에서 예. 그 보정값을 출력단에 다시 보내주는 게 기존 예. 피드 포워드 예. 하나였다면은 이 듀얼 피드 포워드는 말 그대로 이 네거티브 피드백 회로 그 자체에도 출력단뿐만이 아니라 네거티브 피드백 회로 자체에도 또 한 번의 보정값을 보내준다. 네. 이게 그래서 두 번째 피드 포워드다. 그래갖고 듀얼 피드 포워드 설계는 이렇고 네. 그 목표는 이렇게 복잡하게 설계한 목표는 아까 말씀드린 모스펫의 그 낮은 전류 증폭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다. 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김 표현님이 이제 굉장히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런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그러니까 실제 이제 울티마 시리즈 이전에 뭐 6, 5, 3, 2, 그다음에 최상급 울티마까지 뭐 파워앰프가 나왔잖아요. 그런 것들 들어보면은 기존의 이제 코드 일렉트로닉스 그 다른 그 기존 제품들에 비해서 소리가 훨씬 더 입자가 곱고 좀 더 순해졌어요. 네. 코드가 옛날 구형들이 막 순간적인 뭐 어택이나 스피드 이런 거 굉장히 좋은 건 좋은데 어떤 경우는 좀 자극적으로 들리고 좀 어그레시브한 그런 그렇죠. 면들이 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누그러졌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마 듀얼 피드 포워드 이런 에러 보정으로 인한 음색적인 좀 발전이 있지 않았나.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체감상으로는 좀 더 클래스 A 쪽의 네. 느낌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좀 더 매끄럽고 속이 좀 꽉 차고 밀도가 있고, 그리고 전에 이제 그 CPM 시절의 인티앰프, 코드 인티앰프를 들어보면 좀 힘이나 어떤 그 스피드 이런 건 좋은데 예. 은끝이 조금 마르고 갈라지고 좀 네. 거칠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 듀얼 피드 포워드 에러 커렉션 헤러를 딱 도입하고 나서부터 그 결과 때문인지 상당히 매끄러워지고 그렇죠. 클래스 A 특성이 좀 많이 살아나는 것 같다. 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거기다가 이제 전원부 SMPS 이쪽을 사용하죠. 코드 일렉트로닉스는 모든 뭐 DAC뿐만 아니라 모든 앰프나 이런 쪽에 다 스위칭 전원부를 사용을 해요. 실제 이 설립자 존 프랭스가 원래 항공우주 그쪽에서 전원부 설계 이런 전문가로서 일을 했었고 그쪽에서 좀 가져온 이런 기술들을 많이 응용한 모습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존 프랭스 첫 직장이 예, 그 SMPS 만드는 회사였어요. 그렇죠. 그래갖고 그때 이제 이메일로 왜 이제 SMPS를 이렇게 고집을 하냐 그랬더니 일단 리니어 전원부는 다른 건 다 좋은데 국내 같은 경우 60Hz 전원이 들어오고 양파 그렇죠. 정률을 하면은 딱 2배 120Hz 그러니까 1초에 120번 충방전이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코드 존 프랭스는 이게 너무 느리다는 얘기예요. 예. 1초에 120번 해갖고서는 빠른 좀 액티브하게 막 움직이는 네. 이런 음악 신호를 대처할 수가 없다. 예. 그래갖고 자기네는 SMPS를 쓰는데 이 스위칭 주파수가 80kHz예요. 그러니까 8만 번을 그렇죠. 총괄전을 하니까 특히 빠른 신호, 펄스급의 빠른 신호가 들어왔을 때도 어떤 레그 없이 네. 확 증폭을 할 수가 있다. 네. 그래서 SMPS를 쓰게 됐다. 네. 그러니까 좀 더 음악 신호를 왜곡 없이 지체 없이 전기를 공급해 주기 위해서 SMPS를 지금까지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실제로 어떤 음질을 내주는지, 과연 기존의 코드 일렉트로닉스 앰프와 어떤 음질적인 차이가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오늘 듣고 녹음한 시스템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은 앞단에 이제 소스 기기 같은 경우는 저는 룬 코어를 사용합니다. 웨이버사의 W 코어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플레이어는 W 스트리머 사용을 했고, DAC는
바노디오의 불셋 MK3 파이널 버전 사용을 했고요. 스피커는 라포트 테크놀로지스의 아트리아 이렇게 사용을 해서 듣고 녹음을 했습니다. 저희가 세 곡을 녹음을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Every morning at the mine, you could see him arrive. He stood 6'6", weighed 245, kinda broad at the shoulder and narrow at the hip. And everybody knew you didn't give no lip to Big John. Big John, Big John, Big Bad John. Big John. Well, nobody seemed to know when John called home. He just drifted into town and stayed all alone. Didn't say much, kinda quiet and shy. And if he spoke at all, he just said hi to Big John. Somebody said he came from New Orleans, where he got into a fight over a Cajun queen, and a crashing blow from a huge right hand sent a Louisiana fella to the promised land. Big John, come on. Big John, Big John, Big Bad John. Well, then came the day at the bottom of the mine when a timber cracked and men started crying. Miners were praying and hearts beat fast, and everybody thought they'd breathe their last. Except John. Big John. Big John. Yeah.
네, 세 곡 들어보셨는데요. 보컬곡 한 곡 들어보셨고, 두 번째는 홀베르크 모음곡 중에서 한 곡 들어보셨고, 세 번째는 드릴러. 이게 좀 다른 그 기타리스트가 연주한 건데 아주 색다른 버전이고, 굉장히 역동적인 표현들 되게 아주 재밌는 곡들입니다. 첫 곡은 이게 굉장히 저음역 쪽 보컬인데, 이분의 목소리를 이제 여기저기 또 시스템에서 많이 들어보면은 굉장히 좀 표현이 상당히 달라요. 근데 일단은 코드 일렉트로닉스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저역 쪽이 상당히 좀 옥타브 구분도 굉장히 잘 되고, 저역 쪽이 퍼지는 이런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굉장히 단단하고 응집력이 굉장히 좋은 그런 저역이고, 그런 부분에서 확실히 이게 코드 일렉트로닉스구나. 제가 그렇죠. 이게 아트리아에 굉장히 많은 앰프들을 막 물려보고 그랬는데 몇 년 동안. 근데 코드 일렉트로닉스가 굉장히 잘 맞네요. 매칭도.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엔 그 낮은 보컬 베이스. 저는 이제 그 김연아 남편인 줄 알았어요. 그 발성도 좀 비슷한 것 같고. 그런데 이 낮은 점도 점이지만은 그 배경이 정말 칠흑처럼 어두웠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 인티앰프로서 SMB가 체감상 SMB가 대단하다. 그리고 딱 첫 음이 확실히 그 울티마 시리즈가 되면서 정말 음이 정확해지고 깨끗해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클래스 A를 듣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갖고 이게 첫 곡의 어떤 개인적인 인상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음색 같은 경우는 보면 뭐 두 번째 곡 이런 뭐 관악기들 막 계속 나오잖아요. 좀 중고역대에서 계속 노는 뭐 그런 것들 들어보면서 음색 부분들 판단을 해보면, 저는 이제 3350 같은 경우는 한동안 좀 들었었어요, 집에서. 제 시스템에 물려서 좀 매칭을 해보고 들어봤었는데, 그때보다는 음색이 좀 편안해졌습니다, 많이. 그렇다고 해서 막 번지거나 너무 막 레이드백 뭐 이렇게 되는 그런 사운드는 아니에요. 코드의 원래 매력들, 그러니까 소리 자체는 이렇게 밑으로 깔아앉는 소리는 아니고 굉장히 밝고 화사하고 그렇죠. 그런 사운드죠. 근데 거기에다가 근데 과거에는 조금 볼륨 올리고 그러면은 약간 음악에 따라서 매칭에 따라서 좀 자극적인 좀 공격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누그러들었다. 그렇다고 해상력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막 번지거나 그러지는 않으면서, 그래서 쾌감도 유지하면서 음악 듣는 그런 재미도 더 좋아졌다. 저는 그렇게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울티마 시리즈는. 두 번째 곡 같은 경우는 고음이 좀 스트레스 없이 쭉쭉 잘 뻗었잖아요. 이게 원래 코드가 잘했던 분야인데, 고음 끝이 전에는 약간 쏘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없어지면서 상쾌하게 저를 찌르고 싹 사라져버리는 그런 느낌이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 초당 8만 번 충방전되는 SMPS 이게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가 지금 밴드위스 공개된 걸 보면은 200kHz까지 뻗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스피커한테 고역의 어떤 그 플랫한 고역을 충분히 전해주는 앰프 소양이 돼 있으니까 청감상으로도 고음이 아무 스트레스 없이 롤오프 없이 쭉쭉 상쾌하게 뻗는 느낌이 잘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가끔 그 생각이 처음 들어요. 코드 일렉트로닉스를 처음 제대로 제가 이제 직접 사용해 본 거는 예전에 그 토템 어쿠스틱의 마니2라는 아이소베릭 우퍼 설계로 돼 있어가지고, 그 당시에 이게 드라이빙이 진짜 힘들었었는데, 그때 막 에어 어쿠스틱스나 뭐 크렐이나 뭐 진공관 앰프 뭐 5만 가지 앰프를 다 물려왔거든요. 그 스피커를 제대로 드라이빙하기 위해서. 근데 정말 시원하게 제대로 올려졌던 앰프가 거의 유일하게 코드 앰프였어요. 그때 정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정말 이렇게 저역 드라이빙 뭐 이런 힘도 힘이지만 스피드. 스피드, 그러니까 어택, 그러니까 엔벨로프 특성이라 가지고 어택부터 뭐 디케이, 서스테인, 릴리즈 되는 그런 과정들이 정말 민첩하고, 그거에서 오는 그 쾌감, 이런 것들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컸는데, 여기에다가 어떤 지금 이 울티마 시리즈는 그런 스피드 여전하지만 그 스피드는 이제 스위칭 전원부에서 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음악적인 뮤지컬리티 이런 부분들도 추가돼서 과거 구형들하고는 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이 고급스러워졌습니다. 음색이나 여러 부분들이. 맞아요. 그러니까 음색이 상당히 고급스러워졌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듀얼 피드포드 에러 커렉션이라고 가능했던 것도 이 코드가 SMPS 전원을 써갖고 이미 스피드를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 회로를
피드포워드 회로를 결국 2개나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 인이어 전원부에서는 아마 성립이 안 됐을 회로를 이 기본적으로 그 스피드가 받쳐주는 그 SMPS를 갖춰줬기에 그 신설계를 가져올 수가 있지 않았나. 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3번째 곡에서 정말 막힘없이 예. 락포트 스피커를 네. 특히 저역 쪽을 정말 스트레스 없이 예. 완전 잘 풀로 드라이빙하는 그런 걸 느꼈습니다. 네, 그 라포트 저 아트리아가 이제 드라이빙이 굉장히 힘들어서 저는 분리형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파워앰프는 모노블럭이고, 근데 이 인티앰프 한 대가 이 정도의 음질을 내준다는 거 굉장히 좀 놀랍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코드 파워앰프나 인티앰프 보면은 그 출력 숫자는 그야말로 진짜 숫자에 불과한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코드 일렉트로닉스의 울티마 인티그레이티드 앰프에 대해서 리뷰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에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코난과 김편의 오디오 월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